오늘은 정적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 했었죠.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뭐냐면 fx의 한 부정적분은 어떤 함수를 뜻했어요. 그죠? 어떤 함수가 되도록 하는 미분하기 이전의 어떤 함수를 찾아가는, 즉 부정적분은 그냥 함수의 개념이고 정적분은 어떤 값의 개념인데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냐면 a부터 b까지 요걸 이제 위아래다가 인테그랄 위아래다가 이렇게 숫자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이렇게 어떤 함수를 써주고 그 적분 변수를 써주고, 그래서 표기는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편의상 x축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된다 라고 한다면 저 정적분의 값은 무엇과 완벽하게 같냐면 이 부분의 넓이와 완전히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완벽하게 넓이의 개념은 아닌데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넓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수가 나오지, 그지? 근데 요 정적분 값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 음수가 나오냐면 함수 값이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넓이는 똑같이 그 크기는 똑같이 넓이의 크기를 따라가지만 부호는 마이너스를 붙게 되는. 그래서 정적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호가 존재하는 넓이의 개념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럼 너네가 이차함수 같은 이런 거는 할 줄 모르더라도, 자,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생긴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있어서 1이고 3인데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을 구하고 싶대. 즉 이런 거를 구하겠다는 거야. 1부터 3까지 함수 써주시고 적분 변수 써주시고, 자 이것의 정적분의 개념은 뭐다?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되 부호를 본다고. 얘는 지금 0보다 크죠? 1부터 3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만큼 1이고 너는 3이고 너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의 넓이는 다 구할 줄 알잖아. 계산해 보시면 4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너의 정적분 값은 4예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 정적분이라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부호가 존재하는 넓이, 이처럼 양수인 동네에서는 정적분도 양수가 나오고, 만약에 음수 쪽이 됐다. 내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x가 됐다. 그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긴 한데 넓이는 동일하지만 그 대신 우리는 부호는 마이너스를 써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쉽게 넓이를 구하고, 양수면 그냥 양수 그대로 쓰고, 요 함수가 음수면 정적분 값도 음수의 값을 갖는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단순하게 너네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들만 정적분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죠. 이렇게 생긴 예를 들면 2차 함수라든지 3차 함수, 뭐 미적분 2 같은 걸 배우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지수로 함수 이런 것도 다 적분이 가능한데, 그러면 적분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표기를 합시다. 이 상태.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적분을 해서 라지 fx가 있는데 이 라지 fx 식에다가 b를 넣고 a를 넣고 서로 빼준 값이 너의 정적분 값과 같다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부릅니다. 무슨 영어로는 뭐 fundamental theorem of 뭐더라? 뭐 아무튼 뭐 약간 뭐 미적분 뭐라고 부르더라? 아무튼 뭐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서의 약간 근본이 되는 공식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신기하지. 넓이라는 거를 함수를 부정적분을 해서 갖다가 숫자를 대입하고 서로 빼게 되면 부정적분의 함수값끼리 뺀 것이 사실은 이런 넓이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죠. 선생님이 대학교도 수학과를 갔고 지금도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오죽 수학을 잘하고 좋아했겠니. 고등학교 때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거였어. 씨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개 신기하네? 넓이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 그럼 해볼까? x에다가 그럼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3을 넣고 1을 넣고 뺀다고? 그럼 2분의 9에다가 2분의 1을 빼면 개 신기하게 4가 나오네? 이거 신기한 거야 나는. 아무도 나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정석책에 나와 있긴 한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정석책 사실 설명만 너네가 혼자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해요 사실. 근데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증명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현재 정적분을 정의하는 단계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최대 최소의 정리랑 그다음 미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까지 이해를 하셔야지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마저도 우리 미적분 1에서는 증명을 안 해줍니다. 미적분 2 가서 이제 증명을 하는데 즉 여러분은 증명을 알 필요가 없다. 사실 이거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적분해갖고 갖다가 놓고 계산하면 되는구나. 너네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이거를 계산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적분과 급수 파트에서 나오는 뭐 그런 개념을 선생님이 하나 좀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해는 못하지만 문제는 풀 수 있더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 내가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난 적분할 줄 알아. x에다가 2분의 x제곱 바꿔서 3 넣고 1 넣고 빼면 이게 값이 나온다는 걸 내가 안단 말이야. 원리는 모르지만 너네가 꼭 원리를 알고 사용하는 게 아니야. 너네 스마트폰 원리 알아? 모르잖아. 사용하자. 그런 거야. 그냥 스마트폰처럼 사용하세요. 그냥 이렇게 놓고 빼면 이게 적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적분이라는 건 잘 생각해봐. fx라는 건 분명히 함수였어.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함수였어. 그지? 스몰 fx에서 라지 fx라는 함수로 가는 게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였는데 정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한 부정적분 안에다가 b와 a라고 써있긴 하지만 어떤 숫자들을 대입해서 뺀 어떤 일정한 값이에요. 뭔지 모를 뿐이야. 그냥 뭔가 어떤 값이 나온다고. 여기서도 뭐가 나왔어? 4, 마이너스 4. 어떤 값이 나와버린다고. 그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우게 되냐면 이 자리에 숫자가 아닌 어떤 변수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1부터 3이 아니라 1부터 예컨대 t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뭐가 나오겠어? t로 표현된 형태가 나오겠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고 불러요. 원래 부정적분이 함수인데 정적분은 그냥 값이고 근데 정적분도 위아래 중에 어느 데다가 이제 변수를 대입을 해버리면 함수 형태로 바뀐다는 거야. 걔가 조금 어렵고 굉장히 출제율이 높은 개념인데 걔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일단 오늘은 정적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적분은 뭐다? 정적분은 부호가 존재하는 넓이다. 그럼 여러분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지금 내가 방금 요거 절대값 x를 이제 부정적분해서 3 넣고 1 넣고 빼는 것도 있었지만 이거 정적분을 구할 때 처음에 내가 너네한테 어떻게 소개했어? 야 이거 사다리꼴은 더하고 곱하고 2로 나누면 4 나오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즉 정적분 값을 구하려면 너네가 이 방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도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셔도 돼요. 도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게 더 편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지, 그지? 대표적인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함수 말고 절대값이 들어간 이런 함수들은 여러분이 적분하기가 상당히 이제 귀찮단 말이야. 절대값은 이제 구간을만 나눠야 되거든. 그런 경우에는 직접 넓이로 구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정적분은 원칙적으로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걸 가지고 모든 정적분의 성질을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정적분의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첫 번째로 요거예요. 우리가 어떤 fx랑 gx를 실수배를 하고 서로 더하거나 뺀 경우에 이것은 당연히 정적분을 따로따로 하고 실수배를 하고 이렇게 더하거나 빼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는 실수배도 그렇고 더하고 빼는 것도 그렇고 부정적분에서 그게 성질이 성립했던 거 기억하지? 그지?
동일한 어떤 변수, 적분 변수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fx랑 gx를 더한 함수를 통째로 적분한 거랑 fx를 따로 적분하고 gx 따로 적분하고 더한 거랑 같았어요. 그죠?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실수배도 돼. 그러니까 정적분에서 어차피 이걸 구하려면 부정적분으로 해서 계산을 할 텐데 이거를 니네가 여기서 함수를 먼저 계산해서 한 번에 부정적분해서 갖다 대입하고 빼는 거랑 따로따로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뺀 다음에 그들을 합치는 거랑은 결론이 같다는 거야. 쉽게 덧셈을 가지고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자, 서로 더한 함수의 부정적분은 이렇게 나오겠지? 이 식에다가 A와 B를 각각 대입해서 뺀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바깥에다가 대괄호를 쓰고 B와 A를 이렇게 써줍니다. 자, 요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라지 F B 더하기 라지 G B에서 라지 F A 더하기 라지 F 라지 G A를 이제 이렇게 빼게 되는 이런 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앞으로 선생님은 표기상 양쪽을 쓰지 않고 이렇게만 쓸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뭐다? 너에다가 B 넣고 A 넣고 빼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이걸 또 합쳐봐 따로따로 이렇게 합쳐주고 이렇게 합칠 수 있잖아. 그럼 라지 F B 빼기 라지 F A 나오고 라지 G B 빼기 라지 G A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정적분의 정의를 이렇게 써드렸듯이 이만큼은 A부터 B까지 스몰 f의 정적분 라지 F가 라지 G로 바뀌었다면 스몰 GX의 정적분 그래서 얘도 정적분 따로 얘도 정적분 따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 거랑 똑같죠. 함수를 한 번에 정적분을 부정적분을 해서 갖다 대입하고 뺀 거나 따로따로 정적분을 한 거나 결과가 같다. 그래서 결론 부정적분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의 인테그랄을 따로 쪼개기도 하고 합치기도 했어. 정적분도 마찬가지야. 따로 쪼개기도 하고 합치기도 해요. 그건 여러분이 연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때그때 수월한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테그럴을 서로 쪼개거나 합치거나 할 수 있는 방식은 당연히 요 A부터 B, A부터 B 요 녀석을 적분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적분 구간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요 적분 구간이라는 것이 일치할 때만 우리는 저와 같은 성질이 성립합니다. 실제로 정적분 표시와 부정적분 표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저 적분 구간의 유무죠. 적분 구간이 있는 것이 정적분이고 적분 구간 AB가 없었던 게 부정적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 당연히 정적분은 저 적분 구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없으면 그냥 부정적분이니까. 그래서 저 A부터 B가 같을 때는 함수를 쪼개거나 더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의 적분을 또 쪼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어떻게 쪼갤 수도 있냐면 A부터 C까지 쪼개고 다시 C부터 B까지 정적분을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생각해 보시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자, 너는 뭐였냐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였는데 우리가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얘는 라지 FC 빼기 라지 FA죠. 얘를 생각해 보면 라지 FB 빼기 라지 FC입니다. 보시면 여기 FC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이런 것들은 없어지죠. 양변 같은 거 보이죠? 근데 너네가 생각을 해봐. 야, 여기까지가 C야. 그럼 너네 보고 야 A부터 C까지 넓이랑 C부터 B까지 넓이를 더하면 A부터 B까지의 넓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지극히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적분 구간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A부터 C, C부터 B, 그럼 A부터 B랑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 A부터 B랑 B부터 A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죠. 왜? 이게 뭐가 돼? B와 A가 자리가 바뀌면 FA가 되고 FB가 된단 말이야. 즉 마이너스가 붙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가지고 대다수의 공식이 증명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지금 뭘 할 거냐면
두 가지만 더 설명하면 되는데, 하나는 세 가지 설명해야 되겠구나. 자, A부터 B까지, A부터 A까지 fx, dx 이 값은 일단은 0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라지 fa에서 라지 fa를 뺀 거니까. 그러니까 a, b 자리에 지금 AA를 넣은 거야. 여기다가 AA를 넣은 거라고 이렇게. 그럼 FA 빼기 FA니까 0 나오겠죠? 당연히 0 나오고. 두 번째로 B부터 A까지 fx는 A부터 B까지 fx와 어떤 관계에 있냐면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관계에 있다고. 왜냐면 이쪽은 FA-FB고 이쪽은 FB-FA죠. 그래서 서로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 마이너스를 붙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연산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은 함수를 여러 개의 함수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서로 합치거나 아니면 분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하나의 정적분은 적분 구간을 쪼개거나 아니면 적분 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적분으로 합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부터 A까지는 항상 0이 나오고 위아래 이거를 윗끝 아래끝이라고 부르거든요. 윗끝 아래끝 윗끝 아래끝이 서로 바뀌게 되면 이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성질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요 부정적분에 대해서는 이거랑 요거랑 요거를 이제 비교해 드렸는데 얘네랑 같은 거라고 그랬어, 다른 거라고 그랬어? 이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다른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좌변에서의 이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하면 얘는 변수가 x인 함수가 나와. 이쪽은 t에 대한 함수를 또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t에 대한 함수가 나온다고. 즉 변수가 x인 함수와 변수가 t인 함수는 x와 t가 같은 게 아닌 이상은 같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정적분을 하면 어떨까? 내가 예를 들어볼까? ex라는 함수가 있어. 이렇게 생긴 함수를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한다고 칩시다. 정적분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그 부정적분에다가 위아래 끝을 대입해서 서로 뺀다고 그랬죠. 자, ex를 x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하면 x제곱 나오지. 그지?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 했죠. 즉 x제곱에다가 우리는 2를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서로 뺄 거예요. 즉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는 것이 너의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야. 근데 변수를 한번 바꿔봅시다. 자, 2x가 있고, x 대신에 2t로 바꿔주고, 역시 t로 써줄게요. 이렇게. 지금 보면 방금처럼 x에 대한 함수를 싸그리다 변수를 t로 바꿨어요. 근데 저기서는 함수의 개념이지만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t제곱이 나오긴 하겠지, 그지? 근데 문제는 이 시점까지는 함수가 서로 달라요. 변수가 다른 함수인데. 근데 마지막엔 뭘 한다고? 이 함수에다가 숫자를 대입하고 서로 뺀다니까, 그러네. 그럼 이렇게 되면 위의 경우나 아래 경우나 둘 다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지, 그지? 즉 우리는 어떤 정적분에 대해서는 A부터 B까지 같은 적분 구간이라면 우리가 X로 정적분을 하나, T로 정적분을 하나, 새로운 변수, 제3의 변수로 정적분을 하나, 그 값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가요? 정적분은 뭐다? 정적분은 어떤 계산한 함수의 값이에요. 부정적분은 뭐다? 어떤 함수예요. 함수. 부정적분은. 그래서 요게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부정적분은 함수의 개념이고 정적분은 함수 값의 차이에 대한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자, T에서 부정적이라는 뭔 말이죠? C에서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불연속 함수는 적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됩니다. 적분을 할 수가 있는데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불연속 함수에 대한 적분을 묻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연속 함수만 적분을 물어본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적분은 넓이 개념이기 때문에 불연속 함수도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네가 볼 일은 없다는 거야. 대학 가면 배워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다항함수들을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다항함수를 어떻게 하면 정적분을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할 줄 알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하는 법은 알려드렸고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으면 거기다 갖다 때려놓고 서로 빼면 정적분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연산 자체를 매번 대입해서 다 계산한 다음에 서로 빼려고 하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정적분 연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봐봐. 자, 예를 들면 1부터 2까지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3, 4,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빼기 6x 더하기 3. 자, 이런 함수를 정적분을 해달래.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런 함수를 정적분을 하려고 하면 이 함수를 하나를 통째로 이제 부정적분을 구해서 거기다 2를 대입한 값을 구하고 1도 대입하고 빼야 됩니다. 자, 졸지 마세요. 부정적분 구해볼게. 더하기 2x 3승 나오죠? 마이너스 3x제곱 나오죠. 더하기 3x까지 나오지, 그지? 자, 요 식에다가 1 넣고 2 넣고 뺀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거에다 2 넣은 거 해서 사칙연산해서 다 구하고 1 넣은 거 사칙연산해서 다 구하고 서로 빼면 돼요. 근데 이거 2 넣고 사칙연산 다 하는 건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쉽게 갈 수가 있냐면 자, 2의 4승 2 곱하기 2의 3승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근데 여기서 혹시 눈치챈 거 하나 없니? 내가 이렇게 생긴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까지만 썼지. 원래 부정적분은 항상 뭐가 들어갔어? 적분 상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원래는. 근데 어차피 나는 마지막에 뭐 할 거야? 얘네끼리 서로 뺄 거니까 적분 상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적분 상수를 내가 임의로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미적분 2를 배우시면 조금 유의미한 이야기가 되고 지금은 그냥 적분 상수 0으로 놓고 푸시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4승 2 곱하기 1의 3승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1. 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위에 거 다 계산하고 아래 거 다 계산하고 빼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위아래를 이렇게 묶어도 돼요. 이렇게. 즉 연산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괄호 열고 2의 4승 빼기 1의 4승 2 곱하기 2의 3승 빼기 1의 3승. 지금 숫자를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2와 1로 잡아서 그렇지 숫자가 3과 2 정도만 돼도 훨씬 더 복잡해져요. 빼기 3의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의 2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시는 게 복잡한 다항함수의 정적분 값을 연산을 조금 더 쉽게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더 쉽냐면 이렇게 안 하면 너네가 여기다가 지금 다 대입해서 앞에 있는 개수들을 다 곱하게 된단 말이야. 1을 대입했을 때는 사실은 개수 합이니까 좀 쉽게 나오기는 하는데 3과 2 정도만 돼도 그럼 다 또 개수 다 대입해서 이제 앞에 있는 개수를 다 곱해야 돼요. 그리고서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아래를 서로 빼야 돼요. 연산의 횟수 자체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처리하시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15 나오고 3승 3승 7 나오죠? 제곱 제곱 3 나오지? 1 나오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저와 같은 3차 함수를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한 값이 나온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요거는 정적분 값을 계산하는 이야기고 정적분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직접 다항함수 뭐 적분해서 구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함수가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대.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자, 이 부분의 넓이는 2야. 이 부분의 넓이가 5야. 그래 놓고 여러분한테 정적분을 갑자기 구해달래요. 정적분 a부터 c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은 얼마가 되겠니? 이렇게 딱 물어본다고. 근데 정적분이라는 거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호를 감안한 넓이라고 그랬어. 그지? 자, 그럼 내가 만약에 a부터 b까지만 딱 정적분을 하면 넓이인 2가 그대로 나오겠죠. 왜냐면 이쪽은 함수가 양수니까. 근데 b부터 c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5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음수가 되면 적분값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a부터 b까지의 적분에다가 b부터 c까지의 적분을 서로 더해준 값이 뭐가 되냐면 a부터 c까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야. a부터 b까지 쓰고 b부터 c까지 쓰고 그들을 서로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2 빼기 5, 즉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자, 그럼 질문. 이거는 뭐가 나올까? 이게 뭐 나올까, 이거? 그죠? 5가 나와야 되죠? 왜? 아까 내가 B부터 C까지 적분이 얼마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5잖아. 근데 C부터 B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위아래 끝이 뒤바뀌면 FB와 FA의 자리가 뒤바뀌고 전체 식에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했죠? 이거 그냥 5 나와요. 괜찮아? 정적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직접 정적분,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한다. 자, 넓이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절대값 함수의 정적분인데 뭐 해볼 거냐면 2분의 7부터 2분의 11까지 절대값 2x 플러스 1 dx 자, 이런 거를 한다고 칩시다. 어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죠? 미안해. 빼기 4로 가자. 응? 빼기 8로 가야겠구나.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딱 봐도 조금 복잡해 보이죠? 예상이 되죠? 그죠? 자, 일단은 이거를 여러분이 풀려면 절대값 함수 얘를 한 번에 부정적분하기가 어렵지, 그지? 절대값 함수는 기본적으로 x값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누고 따로따로 부정적분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즉 정적분을 구간을 쪼갤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쪼갤까? 2분의 7부터 어디서 잘라요? 어디서 자르겠어? 4에서 자르겠죠? 다시 4부터 어디서 잘라? 아니, 어디서 끝나? 2분의 11.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 놓고 이 구간에서는 2분의 7부터 4 사이에서는 절대값 함수가 x값이 4보다는 좀 작은 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가 2x 빼기 8이 아니라 마이너스 2x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더하기 4부터 2분의 11까지는 그대로 적분하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나와. 맞아? 자, 그럼 이거를 너네가 이제 계산을 해야 돼.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x 빼기 8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2x는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8x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다가 우리는 4를 넣고 2분의 11을 넣고 제곱해 이제 갖다 대입해서 뺄 거예요. 일단은 여기부터 어질어질하죠. 2분의 11을 여기다가 넣을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요. 그죠? 아, 싫잖아. 연산이 이런 것들이 나온다. 아주 휘문스럽습니다. 이런 것들. 혹시 휘문중 있나요? 휘문고 지나기 예정자에 없나요? 자기 휘문고 갈 거다 손.
없나요? 그럼 가지 마세요. 자, 아무튼 별로 선생님은 안 가는 거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막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풀려 나가길 어떻게 풀려 나가? 이 식에다가 2분의 10을 갖다 놓고 이 식에다가 4를 갖다 놓고 걔를 또 심지어 서로 빼야 돼. 벌써 하기 싫잖아. 이렇게 안 한다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수월하게 나와요. 지금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조각 중에 절반도 안 했는데 벌써 하기 힘들잖아. 그려볼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가 4고요. 기울기가 이쪽이 2짜리, 이쪽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입니다. 자, 우리의 범위는 어디부터냐면 2분의 7부터 어디까지냐면 2분의 11까지예요. 됐어? 정적분이라는 건 뭐다? 부호가 존재하는 넓이다. 그지? 근데 이 값은 다 기본적으로 양수다. 그러니까 그냥 너네한테 구하라는 거는 야, 이거 삼각형 넓이 2개 한번 더 해볼래? 라고 묻는데 너네가 이러고 있다고. 삼각형 넓이 이거 2개 더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푸는 거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99%가 다 이렇게 풀어요. 이거 그림 그려서 푸는 학생 선생님 강사 생활하면서 손꼽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푸는 게 다 교과서에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아, 이게 틀렸다는 거는 아니야. 근데 연산이 지랄 같잖아. 이거 2분의 11 제곱해갖고 8에다 언제 이걸 연산을 하고 있어? 심지어 여기 아직 한 발 더 남았지. 그지? 2분의 7 또 해야 돼. 언제 하고 있어, 이거를? 근데 이걸 해봐. 봐봐. 이 길이 얼마야? 여기 얼마야? 2분의 1이지. 얘는 1이지. 왜냐면 밑변대 높이가 1대 2니까. 그럼 넓이 얼마나? 2분의 1 나오지, 그냥. 아니, 4분의 1 나오지, 그지? 그럼 여기 4분의 1 나오고. 이쪽은 얼마야? 2분의 3 나오지. 그럼 너는 너의 2배니까 또 3,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밑변 1대 2면 밑변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거는 밑변의 제곱이랑 넓이가 똑같아져요, 사실은. 즉, 이쪽은 4분의 9가 나온다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나 편안하니, 그지? 그냥 답이 2분의 5가 나온다고. 이거 언제 하고 있어? 너네 이거 계산시켜보면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제곱한 다음에 넣고 그다음에 이것도 빼고 통분하고 막 11제곱부터 머리 아프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결론. 자, 여러분이 정적분을 할 일이 있어. 가장 먼저 판단은 뭐다? 가장 먼저 뭐부터 한다? 함수를 부정적분부터 한다? 땡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거 넓이를 꼭 씹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고. 문제에서 막 줬네?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 3이래, 4래. 아, 그럼 이런 걸 이용하겠구나. 혹은 절대값 함수인데 그래프 그리니까 개 쉬워. 다각형의 형태야. 그럼 삼각형 넓이는 구하기 쉬우니까. 이거를 적분을 굳이 부정적분 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이런 함수는 2차 함수의 형태라고 친다면 너네 이런 거 넓이 구할 수 있어? 모르잖아. 넓이 공식 같은 게 없잖아. 아직까지는. 사실은 있어요. 아직은 안 배웠을 뿐이지. 다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럼 이런 것도 사실은 정적분을 할 때 우리가 부정적분을 하지 않고도 정적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넓이 공식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다다음 시간에 주된 내용이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입니다. 자, 됐어? 넘어간다. 쉬운 거 해볼까? 하나만 시켜볼게.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를. 이거 해볼게요. 2부터 5까지 EX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3 DX. 자, 이거 해보세요. 너네가 적분을 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뭐부터 생각을 하냐면 이 새끼 그리기 쉽나? 그리기 개 쉬운데? 그럼 넓이 구하기 쉽겠는데? 그럼 적분 쉬운데?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거 막 구간 나눠서 막 부정적분 해야지 이지랄 하면 안 된다고. 부정적분은 일단은 머릿속에 지우세요. 부정적분은 그냥 씨발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2차 이상의 함수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1차 이하야? 무조건 그려서 하는 게 더 여러분의 나중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거 그냥 적분하니까 뭐 쉽던데요. 막 이지랄 해 애들이. 아니 그거는 지금 얘기고 함수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상당히 귀찮다고. 이거는 지금 대충 예를 드는 거지. 근데 이것도 쉬워. 그려봐.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너네가 이 함수를 통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어. 통째로 그려도 돼. 두 번째 방법은 잘라서 해도 돼. 여기서 이렇게 2x 쪽 하나랑 절대값 x 빼기 3 하나랑 따로따로 적분하는 것도 된다고 그랬지 아까. 따로따로 하는 게 쉬우면 따로따로 하는 게 맞죠. 심지어 2x는 부정적분하면 x제곱이잖아. x제곱에다 5 넣고 2 넣고 빼면 얼마나 쉬워. 그냥 21 나오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옆에 거를 넓이를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쉽죠. 이거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더 낫다는 거야. 얘를 한 번에 다 그려서 다각형의 넓이를 해결하기보다는. 근데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건 니네 맘대로 하세요. 너네가 선행을 할 때는 내가 이 문제를 씨발 어떻게든 풀어야겠다 이게 아니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쉽고 간결하게 풀까를 고민을 하면서 선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너네가 단순하게 답을 맞히고 못 맞히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수능 볼 때 혹은 내신 들어갈 때 무조건 기를 쓰고 답을 맞춰야 되는 거고 답을 맞추기 위한 학습을 하는 거고 지금은 답을 맞히기 위한 학습이 아니야. 지금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할 때도 좀 생각을 하고 하라고. 무지성으로 답안지에 있는 거 그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대충 그거 따라서 그냥 식 쓰고 말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늘어요. 내가 왜 굳이 이거를 그려서 하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려서 하는 게 넓이 구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야. 때에 따라서는 그냥 전개해서 너네가 2부터 3까지, 3부터 5까지 정적분을 따로따로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이 방법을 아예 안 해본 사람과 이 방법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나중에 풀 수 있는 문제의 풀이 좀 달라요. 이거 맛이나 보여줘? 이런 게 있어. 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 이런 게 나온다고. 황당하지? 왜? t가 어딘 줄 알고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거 그리면 굉장히 쉬워요. 어차피 이렇게 생긴 거 알잖아. t 여기 있고, 그지? 그럼 0부터 2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넓이 구하고. 0부터 2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넓이 구하고. 0부터 2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넓이 구하고. 케이스 세 가지로 나눠서 넓이 구하면 ft 함수 딱 나오고 끝이에요. 예컨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이게 내신 기출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게 내신 단어. 이런 거는 내신에서 한 3번 정도에 나오는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갖다가 구간 나눠서 적분을 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림을 가지고 풀었을 때 저런 것들이 아주 수월하게 풀린단 말이야. 자, 보세요.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을 해보자. 첫 번째는 요거를 생으로 그리는 방법. 절대값을 포함한 1차식의 형태의 더하거나 뺀 구조로 되어 있는 함수는 그냥 무조건 절대값의 개수만큼 세로로 보조선을 긋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하나만 그으면 되겠죠? 3이라고 그어놓고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제발 직교좌표 먼저 그리지 마시고 기울기만 봅니다. 3보다 작으면 기울기 얼마? 그 다음에는 3보다 크면 3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게 생겼네. 아,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부터 5까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3, 얼마에 지나가냐면 6을 지나가요. 3,6을 지나가고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x축을 내가 굳이 그려준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왜냐면 6 가면 6 가게 될 테니 기울기 1짜리라고 했으니까 뭐 대입해 보셔도 마3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2가 어디쯤 있냐면 2는 한 요 정도에 있고요. 5는 한 요쯤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을 딱 보면 너네가 아씨 사다리꼴 두 개인데? 좀 열받는데? 약간 사다리꼴 두 개 계산하기 좀 싫잖아. 그럼 여기서도 나름 이런 거는 센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요 삼각형 넓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요거 사다리꼴에서 삼각형을 빼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이건 평면좌표에 대한 이해가 너네가 충분할 때 그러려면 요거 높이에다가 요거 x좌표 차이 구해가지고 2분의 1 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배웠니? 배웠을 텐데 안 배웠어? 안 배웠을 리가 없어. 잘 봐. 자, 이런 게 있다고 쳐. 그럼 너네가 보조선을 딱 평행하게 그어요.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으면 점을 자유자재로 옮길 수가 있어. 나는 이 삼각형 있지. 요거 왼쪽 거.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얘를 조금만 이동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여기로 이동시킬 수가 있어. 이렇게. 자, 지금 선생님이 새롭게 그린 요 빨간색 삼각형은 왼쪽에 동그라미 쳤던 삼각형의 넓이랑 같죠? 왜냐면 얘를 밑변으로 보면 높이가 같으니까 평행선이니까. 오른쪽도 마찬가지. 이 점을 어디로 데려올까? 여기로 데려와. 그럼 어떤 모습이 나와?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오지. 원래 삼각형 흰색이랑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 같아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너 곱하기 2분의 1이야. x좌표 차이에다가 요 선분의 길이를 곱하면 돼. 그 개념을 여기서 쓰시면 돼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면. 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x좌표 차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요 삼각형 넓이 나온다고. 막 신발끈 막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기본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공수에서도 너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형 파트 할 때. 어쨌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싫잖아. 뭐 이래저래 싫어. 그래? 그럼 과감하게 쪼개 그냥. 나 같으면 이렇게 잘라요. 왜냐면 2x 적분하기 개 쉬워. 절대값 x 빼기 3이 그림이 얘보다는 조금 더 그리기가 쉽단 말이야. 2x 적분하면 x제곱. 5 넣고 2 넣고 빼면 21 나와요. 2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3은 이제는 이렇게 생겼지. 2 넣고 5 넣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기울기 뿔마 1짜리가 여기 11이고 넓이 2분의 1이죠. 2이고 넓이 2짜리죠. 답은 너 이렇게 된다. 다음 끝이죠. 그죠? 이렇게 정적분을 구하는 건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지금 저걸 정적분을 하는 거는. 그냥 하려고 하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구간을 나누는 거야. 2부터 3까지 나눠서 마이너스일 때는 x 플러스 3을 정적분을 하시고 3부터 5까지는 3x 빼기 3을 정적분을 해서 넣고 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너네가 느끼기에는 뭐 이것도 그냥 할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교과서 풀이는 99%가 다 이겁니다. 아니 100%가 다 이거예요. 교과서 풀이는. 왜냐하면 넓이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굳이 대한민국 95% 이상의 학생들은 알 필요가 없거든. 그냥 이것만 할 줄 알아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다만 속도와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요. 특히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거 얼마나 빨리 구했어? 지금 굉장히 쉽게 구했잖아. 저 EX 부분 그냥 암산했고 요거는 그림 뚝딱 그려서 11, 2분의 1, 2. 다 더하면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두 번 적분, 부정적분 구한 다음에 2 넣고 3 넣고 갖다 빼고 3 넣고 5 넣고 갖다 빼고 사칙연산 몇 번이나 들어가. 너네 계산 맨날 틀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틀리는 거야 사실. 계산이 많아지면 그냥 필연적으로 틀리는 거야. 나도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한 번씩 틀릴 때가 있어. 다만 여러분보다 계산을 하는 횟수가 나는 압도적으로 적어요. 확실히. 계산 하나하나의 정확도가 내가 막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높은 게 아니야. 너네보다 연산을 덜 하는 거예요. 횟수를. 그 연산을 덜 하는 횟수가 이런 데서 비롯된다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잘해야 수학을 잘하는 거야. 너네가 지금 산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거야? 기타 수학 다시 풀 거야? 방법이 없잖아. 지금은 산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맨날 계산 실수해요. 계산을 개같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칙연산 하나하나를 너네가 못하지는 않아. 근데 사칙연산 200개가 들어가면 너네가 확률적으로 틀린단 말이야. 예를 들면 0.1%의 확률로 틀려. 근데 그걸 200승을 해보지? 그럼 생각보다 오답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산을 자꾸 줄여야 돼. 됐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적분을 여러분이 잘 하려면 내가 어떤 식의 넓이를, 어떤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한 게 좋고, 특히나 방금처럼 선생님이 다각형의 형태로 알려드렸는데 다각형에서도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계신 게 좋아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예컨대 이렇게 생긴 어떤 삼각형, 즉 뭐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공수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좀 연습이 돼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어떤 삼각형, 어떤 다각형의 형태를 정적분하는 방식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뭐 2부터 3까지 뭐 x3승 더하기 2x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이거 뭐 방법이 어딨어. x3승인데 방법이 없어. x3승 뭐 그려서 할 거야. 할 수 있긴 해.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적분하라고 이 정도는. 거에다가 넣고 빼면 되죠. 자, 이거를 쓸 때 봐봐. 원래대로라면 요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2 넣고 3 넣고 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식을 나는 지금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써드리는데 내가 직접 문제를 푸는 입장이라면 안 쓴다고. 자, 머릿속으로 이 정도는 적분이 돼. 그지? 이 정도 적분 되잖아. 4분의 1 x 4승 정도까지는 되잖아. 그럼 4분의 1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놓고 3의 4승에서 2의 4승 일단 빼놓는다고. 이렇게. 어차피 뺄 거니까. 묶는다고.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이니까 그냥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뺀다고. 내가 식을 쓴 다음에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이거 한 줄을 안 써요. 사실은. 너는 연습하는 단계니까 일단 쓰고 여기로 넘어가는데 익숙해지시면 바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럼 괜찮지? 얼마나? 81 빼기 16이니까 얼마지? 65인가? 4분의 65 나오죠?
더하기 5 나오죠? 4분의 85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이, 정적분은 연산이 필연적으로 복잡해. 왜 그렇지? 미분할 때는 앞에 자연수가 곱해지는 특징이 있지만 적분할 때는 우리가 n 플러스 1로 나누는 특징이 있어요. 부정적분. 혹시 자기는 나눗셈을 곱셈보다 잘한다는 친구 있나요? 없죠. 우리가 나눗셈이 등장하면 항상 불편해요. 기본적으로 분수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산을 할 때 불편한 순서가 있어. 분수 제일 아니지, 루트 같은 게 되게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사칙 연산 중에서 이제 분수 형태, 뭐 나눗셈 형태 이런 게 좀 불편하고, 그나마 곱셈이 좀 낫고, 그리고 덧셈, 뺄셈보다는 덧셈이 조금 낫고. 그러니까 너네가 연산을 할 때도 내가 뺄셈이 아니라 덧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덧셈으로 가시고, 나눗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갈 수 있으면 곱셈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선분의 길이 같은 것들을 미지수로 둘 때도 선분의 길이를 t로 놓을 수도 있지만 얘를 2t로 놓는다든지 6t로 놓는다든지 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분수가 등장하지 않게끔 변수를 도입 주는 방법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연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라서, 연산에서만 여러분이 실수하는 일이 아예 거의 0으로 수렴하면 점수는 많이 오릅니다, 사실. 너네가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몰라서, 아예 몰라서 틀리는 거는 그냥 그거를 연습하고 배우면 되는데, 보통은 개념적으로는 대충 아는데 식을 쓰다가 뭐 연산을 뭐 이걸 뭐 더하기를 뭐 잘못했다든지 곱셈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의 특징은 그런 연산 실수가 적고, 연산 실수가 적은 이유는 연산의 횟수가 적기 때문에. 걔네가 머리가 좋아서 연산을 잘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 그 옛날에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 옛날에 이제 그 미국에서 핵을 개발을 할 때 당시에 거기 이제 세계 내노란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같이 연구를 했죠. 근데 각자 무슨 뭘 해결하기 위한 방정식을 계산을 해오라고 했어. 그래서 누구는 슈퍼컴퓨터 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누구는 이거를 막 식을 막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더라? 노이만인가? 뭐 아무튼 누군가 있어요. 이름을 까먹었어. 그 과학자가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정확한 답을 내놓은 거야. 그래서 그 과제를 내준 사람이 물어봤어. 당신 이걸 도대체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풀었냐? 저는 그냥 계산했는데요? 이 지랄을 한 거야. 그 사람은 그냥 초천재. 그러니까 남들은 컴퓨터로 쓰고 이걸 막 식을 막 연산을 간단하게 하고 했는데도 그냥 생으로 계산한 그런 천재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연산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문제 좀 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밑줄 조금 치면서 넘어갈게. 요 143페이지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윗끝 아래끝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44페이지에 네모 있죠? 요거 밑줄 칠게요. A부터 B까지 fx dx는 라지 fx A부터 B까지 B 빼기 fa 형태가 된다. 그리고 너를 정적분 윗끝 아래끝이라고 얘기한다. 너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라고 한다. A부터 B까지 적분한다고 한다.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고, 밑에 정적분의 정의 A부터 A까지는 0이고 A보다 B가 더 클 때, A가 B보다 더 클 때 너랑 이렇게 된다. A가 B보다 더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A부터 B까지랑 B부터 A까지는 항상 마이너스의 관계에 있다. 아까 다 설명을 했던 그런 공식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fx가 이 구간에서 연속이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연속성은 문제에서 주지 않더라도 연속이 아닌 함수를 고등 과정에서는 적분을 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 뭐 밑에 뭐 해갖고 극한 취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넓이랑 보면 양수면 정적분이랑 같다. 함수가 음수면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같다. 그러면 따로 잘라가지고 더하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 문제 10-1번 보시면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해봐라. 선생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적분 0부터 1까지 x-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자, 함수끼리 서로 곱하거나 나눈 거는 적분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전개하면 x3승 마이너스 1 된다는 거 정도는 금방 보이죠. 요거 혹시 x3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를 모르고 계신다면 곱셈 공식 암기 다시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적분하면 4분의 1 x에 4승 마이너스 x에다가 0 넣고 1 넣고 빼겠대. 자, 아래 끝이 0일 때의 장점이 있어. 아래 끝이 0이면 다항식에다가 넣으면 무조건 0 나와요. 그죠? 즉 아래 끝이 0인 경우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얘는 생각할 필요 없고 1만 넣으면 되죠. 답은 4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변수가 t에 대해서 돼 있어. t 플러스 1에 t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t 플러스 1 t제곱 마이너스 1 요거를 이번에는 마일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한대요. 얘가 훨씬 더 어렵죠. 일단은 전개를 해봅시다. 전개를 해보시면 t3승 더하기 t제곱 빼기 t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 t3승 t제곱 t 마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합니다. 일단은 부정적분을 구해서 2 넣고 마일 넣고 서로 뺄 건데 뺄 때 가급적이면 묶어서 빼달라고 그랬지. 아까 선생님 했던 거 기억하죠? 적분한 다음에 2 넣고 다 계산하고 적분한 다음에 또 거기다 마일 넣고 다 계산하고 빼는 게 아니라 부분 항마다 묶어서 빼준다고. 자, 해볼게. 4분의 1로 써주고 원래 t의 4제곱인데 갖다 대입하고 바로 뺍니다. 2의 4승 빼기 마이너스 1의 4승인데 그것마저 암산이 되면 그냥 16 빼기 1이니까 15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써줄게. 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 t3승이죠. 3분의 1 써주고 2의 3승에서 마이너스 1의 3승을 뺀다고. 마이너스 1의 3승을 뺀 거라서 이 부분 사실은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거 눈에 띄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의 2분의 1이 될 것이고 제곱해서 뺍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우리가 t로 바뀌죠. 그러면 2 빼기 마이너스 1. 자, 이런 부분도 얼마나 헷갈리니. 지금 이게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썼고 윗끝 아래끝을 서로 빼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아래끝이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부호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요만큼이라도 삐끗하면 날아가니까 정적분 계산은 이런 연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막 개빨리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연산이 느려서 문제인 게 아니야. 너네가 연산을 서두르다가 실수하는 게 더 큰 문제야.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 천천히 생각하더라도 꼼꼼하게 쓰셔야 돼요. 그냥 버릇을 들여. 하다 보면 정확도가 올라가고 정확도가 올라가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조금씩 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면 다시 실수가 늘어나요. 그럼 거기서 다시 속도를 좀 늦추면 정확도가 올라가요. 그것의 반복이야, 기본적으로. 자, 좀 계산해보면 되겠지? 자, 해볼까? 4분의 15. 이랬는데 계산했는데 틀리면 너무 부끄럽겠다. 3분의 9.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자, 요거, 얼마야? 3 나오죠? 2분의 3. 마지막으로, 요거 3이니까 마이너스 3 되죠, 그죠? 마이너스 3.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요게 이제 3이니까 너랑 없어지고, 4로 바꾸고, 6으로 바꾸고, 빼주면 4분의 9 나오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 자, 밑에 있는 거 여러분이 정적분 값 계산하는 거 2개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유제 10-1번에 1번이랑 유제 10-1번에 3번 요거 2개 한번 풀어볼게요. 참고로 여러분이 치게 될 수능에서의 킬러는 미적분 1에서 나옵니다. 미적분 1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대수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의 출제 경향을 따라가면 미적분 1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미적분 1이 되게 중요해요. 연산을 제발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연습을 하세요. 하다 보면 그렇게 시키는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윗끝 아랫끝을 숫자가 아니라 막 알파 베타 막 이런 거 들어갈 때 있거든. 그러면 그걸 이제 어차피 묶어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괄호 1번, 괄호 3번 두 개 해보세요. 이 함수에서 사용한 변수와 적분 변수가 같기만 하다면 그것이 x가 됐든 t가 됐든 뭐 y가 됐든 상관은 없다라고 했죠. 적분 변수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변수가 일치가 되어 있기만 하다면. 변수가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x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 x는 상수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죠? 부정적분할 때도 마찬가지로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없어요. 이거 두 개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한이 노트 어디다 팔아먹었어? 노트 들고 다니세요. 응? 공간이 너무 없어. 정석은 정석책에다가 쓰라고 있는 책 자체가 아니에요. 거기다 어떻게 풀어? 거기다가 그 정도 공간으로 다 풀 수 있으면 이 수업 들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기본 문제나 유제 정도는 풀 수 있겠지만 연습 문제 같은 것도 공간이 거의 없잖아. 그죠? 자,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유제 10-1번. 첫 번째 거는 암산을 조금 덜 하고 이제 식을 좀 써드리고, 세 번째 거는 암산을 좀 더 많이 해서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일부터 2까지 x 3승 플러스 9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4, 뭐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는 2부터 3까지 요거 바로 전개하겠습니다. y 3승 빼기 8 되는 거 맞죠? 어차피 전개하셔야 되고. 자, 첫 번째 식 적분해 보겠습니다. x 3승 적분하면 4분의 1, x 4승 적분하면 3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4x 마일 넣고 2 넣고 뺄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편하다고 하기는 했는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입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입해서 풀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1 같은 경우에도 대입해서 풀기가 굉장히 쉽죠. 1을 대입하면 어차피 모든 개수의 합이 계산이 간단하니까 우리가 묶어서 처리를 하는 이유는 따로따로 대입해서 연산을 했을 때 그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따로따로 대입한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면 따로따로 대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거야. 그지? 근데 얘는 일단은 묶어서 해볼게. 4분의 1에 2의 4승에서 마이너스 1의 4승을 빼면 15 나오죠? 그럼 바로 쓸게요. 아까 암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알았어. 그냥 쓸게, 이렇게. 그 다음에 3에 2의 3승 빼기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죠? 이 정도는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빼기 3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이번엔 다시 마이너스 1이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에 2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뭔가 분수가 나올 것 같아. 계산해 봅시다. 4분의 15 나오고요. 여기가 9, 27 나오나? 여기가 9 나오나요? 여기가 12 나오죠? 요렇게.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6 나오나? 6. 그죠? 그러면 24 더하기 15는 39. 답은 4분의 39.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맞나요? 그죠? 4분의 39 나오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써볼까요? 적분하면 4분의 1의 y 4승인데 4분의 1에 3의 4승에서 2의 4승을 빼는 거니까 81 빼기 16은 아까 65였어. 그지? 마이너스 8 곱하기 서로 뺀 거. 그럼 그냥 마이너스 8이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2를 빼면 33 되죠. 4분의 33 나옵니다. 뭐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기본 문제 10-2번에 2번을 풀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주고 요거 이제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 0, 2 함수는 마이너스 x 3승 x제곱 2x.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를 각각을 이제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요거를 편의상 S1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편의상 S2라고 부른다면 S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일부터 0까지 함수를 적분을 하고 일단 이 함수를 적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왜 마이너스가 붙냐면 이 부분의 넓이와 너의 정적분 간의 관계는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 정적분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 했죠. 정적분 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가 돼서 이제 S1이 나옵니다. S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적분 하시면 돼요. 얘는 0부터 2까지 이 함수 그대로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더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마이너스 붙인 거를 여러분이 진짜로 정적분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계산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윗끝 아래 끝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위아래 끝을 서로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를 없애고 선생님은 어떻게 연산하는 걸 선호하냐면 아래를 0을 쓰고 위에를 마이너스를 쓰는 방식으로 쓰는 거를 선호해요. 자, 그럼 해볼게. 적분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승 3분의 1 x의 3승 더하기 x제곱 0 넣고 마일 넣고 밑에 거는 똑같은 식인데 0 넣고 1을 넣을 거야. 됐죠? 0을 넣는 거는 어차피 0 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넣고 2 넣고 서로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답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그 다음에 2 넣은 거 마이너스 16이니까 4 나오죠?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8 나오고 마지막으로 더하기 4가 나옵니다. 짠, 이렇게 2를 여기다 대입했어요. 이렇게 써놓고 연산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그만큼 계산하시면 된다. 근데 3분의 7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10 플러스 빼기 4분의 1이죠. 통분하시면 40 빼기 3이니까 12분의 37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12분의 37이 나오죠. 그죠? 넘어갑니다. 이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정적분의 기본 공식과 그 다음에 성질들이 나옵니다. 밑에 있는 거 유제는 넘어가고 우리 152페이지로 오세요. 152페이지를 와라. 여기 정적분의 기본 공식 해서 요거 세 가지 다 아셔야 됩니다. 실수배하면 실수배할 수 있고 더하거나 뺀 거 따로 쪼갤 수 있고 A부터 B까지랑 A부터 C, C부터 B까지 더한 게 서로 같다. 당연한 얘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무슨 넓이 공식 이용하면 뭐 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이차함수 넓이 공식을 하게 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지금은 이차함수 정적분 할 일 있을 때 넓이 공식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우리 10-4번으로 오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0-4번.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해봐라. 자, 괄호 1번이 있고 괄호 2번이 있는데,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적분 구간이 서로 같죠. 그죠? 1부터 2고 1부터 2예요. 적분 구간이 같을 때는 우리는 함수끼리 서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루트 x 더하기 1의 3승에서 루트 x 마이너스 1의 3승을 서로 빼주면 된다는 건데, 요거를 전개해서 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너의 3승 빼기 너의 3승 꼴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다만 x 대신에 루트 x가 들어갔고 y 대신에 1이 들어갔을 뿐이야. 요거 전개하면 뭐 나오니? 이거 원래 서로 빼면 너 빼기 너에다가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더하기 둘이 곱한 거 기억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꼴인 거잖아. 그죠? 쟤를 a, b라고 본다면 그럼 서로 빼면 뭐 나오냐면 2x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 빼면 2y 나오죠?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각각의 제곱의 합인데 너의 제곱 합해서 더해보면 2x제곱 2y제곱만 남죠. 그리고 서로 곱한 거, 그럼 서로 곱한 게 하나가 남는데 더하기 x제곱 빼기 y제곱.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게 하나가 없어지고 3x 제곱 플러스 y 제곱 곱하기 2y.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전개식에서 빼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정적분 1부터 2까지 식을 이제 정리를 해서 요게 나온다는 거잖아. x자리에 루트 x를 넣고 1자리에다가 y자리에다 1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3의 루트 x의 제곱이면 그냥 3x 플러스 1이 되죠. 짠. 실제로는 요걸 계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6x 더하기 2니까 적분하기 어렵지 않죠? 그냥 적분하면 되죠. 3x 제곱 2x 1 넣고 2 넣고. 자, 요 정도는 굳이 묶어서 연산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지. 이 정도는 그냥 2 넣고 1 넣고 빼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 보이죠? 2 넣으면 12 더하기 4, 16 나오고 그 다음에 1 넣으면 5 나오니까 빼면 11 나오죠. 답이 11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자, 옆에 있는 거를 보시면 식이 조금 구조가 달라요. 일단은 괄호 1번과 차이가 나는 점은 적분 구간이 다르죠. 하나는 0부터 2분의 1인데 하나는 거꾸로 2분의 1부터 0이야. 근데 우리는 적분 구간을 위아래 끝을 서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위아래를 뒤집고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얘는 그대로고 이쪽을 위아래를 뒤집고 마이너스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까 정적분을 할 때는 적분 변수와 함수의 변수가 일치하기만 하면 이것이 x에 대한 적분이든 y에 대한 적분이든 t에 대한 적분이든 상관이 없다고 했지.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y-1분의 dy를 뭘로 바꿀 거냐면 x-1분의 dx로 이런 식으로 변수를 바꿔줍니다. 바꾸고 나면 함수끼리 합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빼보시면 분자가 x3승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고 약분되는 거 보이죠? 약분하시면 0부터 2분의 1에 거의 끝났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연산만 하시면 되겠다. 적분하면 3분의 1 x3승 2분의 1 x 더하기 x 2분의 1 넣고 0 넣은 건 어차피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2분의 1 대입해서 계산하면 얼마야? 38에 2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통분 1 더하기 6 더하기 12. 7 더하기 12, 19. 24분의 10. 9가 나와야 돼. 안 맞네. 제곱을 안 했죠? 죄송. 왜 제곱 안 했어요? 8분의 1, 8분의 1. 그러면 얼마? 1, 3, 12. 맞나? 1, 3, 12. 16 나오죠. 3분의 2 나오죠. 답이 3분의 2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였고, 여러분이 그래서 뭘 계산해 보냐면 밑에 있는 유제 10-4번에 괄호 2번을 계산해 보세요. 10-4번에 괄호 2번을 계산하자. 요거 설명하고 나서 10-5번으로 넘어가면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서 일단은 이 정도.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른쪽 거를 위아래 끝을 뒤집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y를 x로 바꿨어요. 방금처럼. 그 다음에 함수를 합쳐서 연산을 할 건데, 그럼 너가 여기서 빼지게 되면 마이너스 4x제곱이 되면서 우리는 분모에 있는 x 빼기 4로 분자 분모를 약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약분을 하시면 뭐만 남냐면 x제곱만 남죠. 요거 적분은 굉장히 간단하죠. x제곱 적분하시면 3분의 1, x의 3승 2 대입하시면 3분의 8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3분의 8 나오죠. 넘어갑니다. 자, 10-5번에 나와 있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이제 여기서는 단순하게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만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함수의 대칭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대칭, 점대칭 뭐 이런 것을 조금 일반화한 형태가 있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일단은 그냥 우함수, 기함수 정도에 대한 이해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함수의 대칭성과 정적분. 자, 일단은 우리가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y축 대칭인 거죠. 대표적인 함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이런 거 이제 우함수죠, 그죠? 우리가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함수 표현은 요거였어. f의 x랑 f의 마이너스 x가 서로 같은 게 우함수예요, 그죠? 우함수라고 불렀고, 자, 우함수의 경우에는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간격으로 정적분을 하시게 되면, 즉 임의의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한쪽 정적분 값의 2배가 나옵니다. 어차피 그림이 넓이가 이런 식으로 같게 나오겠지. 정적분 값이 같게 나오는 특징이 있고, 마이부터 0까지 정적분을 한 것과 0부터 마이 정적분한 0부터 a까지 정적분한 값이 같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굳이 이거를 다 정적분 할 필요 없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서 2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쪽을 정적분을 하는 경향이 크고 두 번째는 기함수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함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기함수 표현은 뭐였냐면 fx와 f-x의 관계가 같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는 관계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기함수 표현이었는데 원점 대칭이고 그렇다는 거는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를 너네가 정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넓이는 기하학적인 특징상 같다는 거는 보여요. 넓이가 같긴 하지만 부호는 반대인 것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를 정적분한 이 값과 0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을 한 이 값은 크기가 같고 역시 부호가 반대인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 우리는 마이부터 a까지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항상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0이 나온다는 거지.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둘러싸인 넓이를 s라고 부른다면 마이부터 0까지는 정적분 값이 s가 아니라 마이너스 s가 나오는 거고 0부터 a까지는 플러스 s가 나온다고. 그럼 마이부터 a까지는 마이너스 s 플러스 s 없어져서는 0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게 끝이야. 자, 우함수는 짝수 차수를 말하죠. 짝수 차수 다항 함수 기준에서는 기함수는 홀수 차수를 말해요. 근데 다항 함수라는 건 어차피 홀수 아니면 짝수야. 그리고 정적분이라는 건 어차피 홀수 짝수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 나와 있는 문제 기본 문제 10-5번에 괄호 1번 한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마3부터 3까지 다음과 같은 정적분을 해달래. 2x의 7승 다음에 5x의 5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3승 그 다음에 3x제곱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부분 너랑 이런 부분들은 홀수 차수이기 때문에 기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마3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하면 어차피 0이 나온다는 거야. 즉 홀수 차수인 부분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할 일이 있으면 너네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다 0이라고. 여기까지가. 그럼 뭐만 적분하면 된다? 요거랑 요거만 적분을 하면 된다는 거죠. 적분하시면 x 3승 더하기 2x인데 원래는 마3 넣고 3 넣고 계산을 해야 되지만 0 넣고 3 넣고 계산하고 2배를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짝수 차수일 때는 우함수였으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다항 함수를 적분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다 직접 적분을 하지 않는다고. 그럼 너네가 이 방식을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뭐냐면 적분 구간의 관찰입니다. 적분 구간을 관찰을 해서 적분 구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a 형태야. 그러면 무조건 우함수, 기함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약간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요거는 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함수는 y축 대칭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이것이 조금 이동이 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선대칭이 꼭 y축일 필요는 없잖아. 특히 2차 함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까? 자 여기가 x축이 대칭축이 x는 예컨대 2에 있다고 칩시다. 1에 있다고 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한 값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하는 값이 같겠어? 1부터 3까지 그죠?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이
같아진다고 기본적으로. 즉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으로 정적분을 하는 경우에는 값이 같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떤 기하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점대칭성은 조금 문제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얘는 점대칭은 X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지고 거기까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됐죠? 이게 바로 함수의 대칭성과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기본 문제 아까 5-1번 풀어드렸고 그 밑에 있는 5- 괄호 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5- 괄호 2번 한번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10-5의 2번입니다. 10-5의 2. 유제 말고 기본 문제. 일단은 함수끼리 서로 합치려면 적분 구간을 일치시키셔야 됩니다. 아니죠? 적분 구간끼리 합치려면 이 윗끝과 아래끝이 이제 연결돼야 되죠? 얘는 적분 구간을 일치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이제 위아래를 바꾸고 플러스로 바꾸고 0부터 2로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함수는 같은 함수죠. 적분 구간이 -2부터 0까지 연결해서 다시 0부터 2까지. 그렇다는 거는 -2부터 2까지의 정적분과 같다는 얘기.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얘를 y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적분 구간에 대한 변형을 가지고 찾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럼 해볼게. 우리가 구간이 -a부터 a 꼴이니까 홀수 차수는 어차피 다 0이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짝수 차수만 계산해서 2배를 할 건데 2 곱하기 짝수 차수에 대한 계산을 하셔야 되고 이거 적분하시면 2x 3승 나오죠? 2x 나오죠? 여기다가 0 넣고 2를 넣고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2를 갖다 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16 더하기 4니까 20 나오고 곱하기 2 하면 답은 40이 돼야 되겠네요. 됐나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10-6번 보겠습니다. 10-6번 정말 별거 없고요. 이거 지금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뭘 풀어볼 거냐면 괄호 2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은 fx라는 함수는 1을 경계로 해서 함수가 달라지는 함수예요. 그죠? 1 대입해 보시면 둘 다 2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연속 함수입니다. 0부터 3까지 얘를 적분을 하려고 한대. 자, 그럼 0부터 3까지 fx를 적분을 한 번에 하기에는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가 돼 있으니 정적분 구간을 역시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0부터 1까지 다시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쪼개놓고 나면 이와 같은 0일 사이에서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1부터 3 사이에서는 -x 플러스 3인 걸 알 수 있죠. 요렇게 요거를 이용을 해서 적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3분의 1 더하기 1 나오죠.
요거 적분하면 3분의 1 x 3승 더하기 x인데 어차피 1 들어가면 계수 합이고 0 들어가면 0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적분을 하셔도 되고 얘는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3이고 1까지지 가로 길이 1 가로 길이 2 높이 2 곱해서 2분의 1 이거 적분하면 2 나옵니다. 이렇게 적분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적분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요게 요만큼 더 빠릅니다. 왜? 얘가 너의 실근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그죠? 사다리꼴이었으면 조금 더 걸렸겠지? 사다리꼴 아니라 삼각형이라서 쉽게 구한 거야. 뭐 이런 것들 관찰력 있으면 좋고요. 여러분이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기는 괄호 3번 풀라는 소리야. 10-6의 괄호 3번. 구간은 똑같은데 함수가 x 곱하기 fx로 바뀌었죠. 그럼 그냥 x, fx는 위아래식에다 각각 x씩 곱해주기만 하면 돼. 어차피 구간은 똑같이 0, 1이랑 1, 3으로 나눠줄 거라는 건 예상이 되죠. 그죠? 어차피 1을 경계로 달라지는 함수니까. 다만 그 달라지는 함수가 방금 fx가 아니라 xfx로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그냥 연산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이제 구간별로 나눴죠. 각각 적분하시면 돼요. 4분의 1 x 4승인데 1 들어가면 어차피 4분의 1 2분의 1 x제곱인데 1 들어가면 어차피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얘는 조금 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1과 3이 들어가니까 자 마이너스 3분의 1 3의 3승에서 1의 3승을 빼면 26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2분의 3 3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면 8이 나옵니다. 짠.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 더하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오시냐면 10-7번으로 오는데 10-7번이 아까 얘기했던 절대값 함수를 너네가 그려서 도형의 넓이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을 잘 보시면 괄호 1번과 괄호 2번은 내가 직선으로 표현해서 삼각형 넓이로 풀어내는 게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괄호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풀 수가 없다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괄호 3번은 직접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직접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여줄게. 일단은 뭐부터 해볼 거냐면 괄호 2번 한번 볼까? 선생님 해줄게요. 0부터 3까지 절대값 x 빼기 1
dx. 자, 이와 같은 방식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겨서 1이고 0이고 3인데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이고요. 이 부분의 넓이 같은 경우에 2가 나오죠. 적분하시면 바로 2분의 5 나옵니다. 자, 보시면 2분의 5가 나오죠. 그죠? 근데 요거를 따로따로 구간 나눠서 정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로 구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 눈에 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0부터 2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x인데 요거를 그래프를 좀 확인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겼냐면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근을 갖고 0, 1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죠? 그럼 0부터 2라는 거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 정도까지 가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의 정적분이랑 여기랑 요거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냐면 절대값을 씌워서 뒤집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함수인 거고, 이쪽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원래 있던 x제곱 빼기 x의 함수죠. 즉 이거를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 여기서는 그대로 쓴 함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적분하면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1 넣고 2 넣고 뺄 건데,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는 위아래 끝을 서로 뒤집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그렇게 되면 함수가 어때요? 함수가 같아졌죠. 이제 함수가 같으면 어떤 장점이 있어? 얘네끼리 연산이 된다기보다는 적분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적분 한 번 한 요거 부정적분 가지고 다시 대입해서 구하면 돼. 자, 요거 한번 1, 2 넣고 빼고 그 다음에는 0, 1 넣고 빼면 된다는 거예요. 0 넣은 건 어차피 똑같죠. 1 넣은 건 어차피 똑같아요. 즉 1 넣은 거는 몇 번 빼면 돼? 2번 빼면 되겠지. 2는 한 번만 넣으면 됩니다. 보통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연산하는 게 제일 쉬워요. 넓이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쉽고, 넓이가 안 되면 이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해볼게. 자, 2 들어가면 3분의 8 빼기 2 나와요. 그죠? 요거 일단 써놓고 1 들어가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인데 마이너스 6분의 1을 빼는 거죠. 즉 플러스 6분의 1인데 두 개라고 그랬지. 플러스 3분의 1 끝.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답은 1이 나오죠. 그죠? 3 빼기 2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몇 번 푸시냐면 괄호 1, 2번 풀어보세요. 괄호 1, 2번. 이제 10-7번에 괄호 1, 2번. 괄호 1번은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보시고, 괄호 2번은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면 안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적분 구간을 잘 나누셔야 돼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적분 구간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수월할 거야.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상수함수 1로 가다가 0을 경계로 기울기가 2짜리로 가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적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그냥 1 나오고 1 곱하기 1이니까 요 길이는 2고 좀 더 가야 되는데 사실 한 이 정도까지 가야 되죠.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자르는 거는 어때? 이만큼 2 나오겠죠. 1 더하기 2 나오고 가로 길이 2, 높이는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니까 4가 됩니다. 이 부분은 넓이는 4가 나와요. 미니 더하면 7 나오는 거 보이죠? 정적분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낫고요. 자, 괄호 2번 0부터 3까지 절대값 x제곱 빼기 4라는 함수를 적분을 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2란 말이야. 0부터 3이라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0부터 2까지의 함수와 2부터 3까지의 함수가 다르죠.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고 즉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 x제곱 빼기 4고 2부터 3까지는 그대로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더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붙인 거는 마이너스를 떼고 윗끝 아래 끝을 서로 바꿔주자. 이렇게 연산을 해버릇 하시면 한 번만 적분해도 되는 장점이 있다.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4x 2, 3 넣고 2, 0 넣고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거는 대입해서 더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대입해서 빼는 거죠. 0 넣으면 어차피 0이고 3 대입해 보시면 9 빼기 12 나오니까 마이너스 3 나오죠. 9 빼기 12 그 다음에는 우리 2를 대입하셔야 되는데 2를 대입하면 3분의 8 마이너스 8 나오지. 그러면 얼마? 3분의 16 나오나? 마이너스 3분의 16 나오죠. 여기 지금 2를 대입했을 때예요. 3분의 8 빼기 3분의 24니까 이렇게. 자, 그럼 요거를 빼는 거니까 사실은 플러스고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답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3분의 32에서 9 빼는 거니까 3분의 23 나올 것 같네요. 답은 3분의 23에 있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한 문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유제 10-8번 보겠습니다. 10-8번. 10-8번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0과 2에서 근을 갖는. 그래 놓고 어떤 fx에 대한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대.
마일부터 어떤 상수 n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이 너가 최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정적분 값이 최대가 되려면 값이 최대한 큰 것들 부분을 이제 적분을 넓이를 구해야 되겠지, 그지? 함수 값이 큰 동네를 적분을 하면 기본적으로 적분 값이 커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런 부분 내가 적분한 거랑 이런 부분 적분한 거랑 함수 값이 큰 쪽을 적분한 게 적분 값이 크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도대체 fx가 어느 부분이 함수 값이 큰지를 찾으라는 거야. 그거를 어디서 찾아가냐면 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찾아간다고. 3차 함수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0이랑 2에서 극소와 극대를 가지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옵니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3이죠. 자,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F0과 F3일 때가 0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X축이네.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적분을 하고 싶대요. 마이너스 1은 한 요 정도에 딱 있습니다. 보조선 그리면 비율 관계상 여기가 0, 1, 2,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3차 함수 우리 비율 관계 기억하지, 그지?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넓이를 관찰을 해본다고. 마이너스 1부터 적분을 해갈 건데, 자, 이 동네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값이 점점점 커지는 거야. 자, 여기도 0보다 크고, 여기도 0보다 크고, 여기도 0보다 크고, 여기도 0보다 큰데, 3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적분 값이 어떤 값이 나오기 하냐면 음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양수야. 그러니 어디까지만 적분하는 게 값이 가장 클 것 같냐면 정확히 여기까지. 그래서 n값은 3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끝이에요. 자, 고생하셨고 요거 과제 천천히 정적분 연산 같은 거 잘 풀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